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금에 이어서 신금에 대해서, 천간 신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신금. 신금은 보석이죠. 말 그대로 보석이에요. 어떤 보석이냐? 이미 신금 자체는 불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세공이 된 금은 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불의 기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불은 이미,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면은 정화가 되겠죠. 정화는 더 이상 신금이 됐어 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천간이에요. 하지만 불 중에서도 정화가 아닌 병화는 무척 반겨요. 병화는 신금을 옆에 합을 하면은 병화의 좀 속성이 좀 퇴색이 되고 병화와 함께 음양의 합이 되기 때문에 병화에게 이제 좀 꽂혀가지고 다른 데 신경을 좀 못 쓰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지만은 신금 입장에서 병화를 봤을 때는 그런 병화가 이 신금 보석을 잘 빛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가 너무 좋은 그런 천간이에요. 이런 신금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신금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남녀 모두 좀 완벽주의자에 가까워요. 좀 뭔가 좀 철두철미하고 깔끔하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그런 완벽하게 태어난 그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이 완벽함이 지나쳐서 좀 예민할 수도 있고 너무 철두철미하게 상대방도 나처럼 좀 완벽하고 철두철미했으면 하는 그런 기준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일간들이 조금 이렇게 낮게 보일 수가 있어요. 본인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금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깔끔하고 세련됨이 타 일간에 앞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좀 파트너로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 신금인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비위를 맞추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비위 맞추기가 좀 까다롭고 때론 상대방이 좀 신금이 완벽함으로 인해서 좀 숨이 막힐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 좀 신금 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나보다 상대방이 조금 못하다고 그래도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좀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금은 신금의 그러면은 신금의 천간물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금의 천간물상을 알아보면은 신금은 역시 경금과 같이 가을에 이제 숙살지기, 제가 좀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숙살지기 아닙니까? 그 서늘함, 냉철함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가을에 서늘함이나 이런 한기를 담당하는 게 이슬, 서리 이런 거죠. 그리고 물상이라고 하였으니까 크리스탈, 보석, 금은, 장식품, 액세서리, 바늘도 되고 시계도 되고 예쁜 자갈도 되고
유리알도 되고 귀중품도 되고 장식품도 되고 뭐 종교적으로 의식에 쓰이는 그런 기구들도 되고 뭐 의료 도구도 된다고 하고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값지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신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값진 물건, 비녀 이렇게 비녀, 비녀도 되고 뭐 금은 보석방도 신금의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요. 신금은 그러니까 뭐 이런 동물이나 이렇게 금수에 비유를 하면은 그러니까 숙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숙광이 되게 멋있습니다. 깃털도 멋있고 색도 알록달록하고요. 그런 숙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신금을 적지도 않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금을 쓰죠. 신금. 자, 그래서 이제 신금의 물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값진 물건에다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반도체 그런 것도 신금이 되겠죠. 그리고 신금이 인체로 따지면은 폐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질병론 할 때 신금은 질병에 감염되는 세균이라고도 합니다. 질병, 세균.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 이 신금날에 태어난 그런 신금일주들이 이성 문제가 좀 있어요. 이성 문제가 왜 있냐면 누구든지 저 보석을 내 것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만큼 신금의 그런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 모두 신금일간에 태어난 분들은 주위에 유혹에 주위에서 이제 유혹이 좀 많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성관계가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이성관계가 좀 많아질 수 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신금은 제일 좋은 게 이제 병화인 거고, 그 다음에 신금을 깨끗이 씻어주는 임수가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거죠. 간목도 좋습니다. 자, 같은 천간에 오는 같은 천간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식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금이 간목을 보았을 때는 어떤가? 자, 신금이 간목을 보면은 정제잖아요, 정제. 십성으로는 정제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배우실 정제에 해당하는 거고, 신금이 간목을 보았을 때는 역시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을목보다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즉슨 간목이 이제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금이 이 무토를 참 싫어하는데 간목이 무토를 이렇게 걷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목을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역시 신금 입장에서 이 간목은 재성이 되는 거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을목,
편재에 비해서 간목이 더 크다는 거죠. 크기도 크지만은 역시 간목은 신금 입장에서도 간목이 과일나무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저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잘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좀 신금이 간목이 좀 크다 보니까 내가 좀 잘 관리하기가 어렵고, 때론 간목이 이제 지나치게 크면은 목다금결이라고 해서 저 신금 입장에서는 조금 금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저 간목을 보았을 때 좋긴 하지만 역시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금은, 그러니까 신강신약을 논할 때 신금은 굳이 신강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신강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신금은 인성 자체, 무토, 기토 자체를 크게 반기지 않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는 지지에 뿌리 하나 정도 있으면은 딱 좋아요. 지지에 이 유금이 되겠죠. 신금 같은 경우는 유금 하나 정도만 딱 있어도 일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지지에 이렇게 뿌리가 없이 저런 간목을 보았을 때가 좀 살짝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좀 미비하고, 간목이 주는 그런 의미는 신금 입장에서는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 간목을 보면은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금이 이제 간목을 볼 때는 저렇게 이제 좀 재성이 많지 않습니까? 재성이 크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뿌리가 없이 저렇게 많은 큰 재성을 보게 되면은 그런 거죠. 돈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 이런 쪽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답니다. 내 돈이 아닌 돈을 많이 보는 그런 곳. 그래서 보통 신금이 간목을 봤을 때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주에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 재성이라는 그런 십성을 배우겠지만은, 재성이 많은 분들이 본인의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운이 좀 안 맞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은행 이런 쪽에 많이 근무를 해요. 어쨌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이나 은행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은 재테크에 더 밝을 수도 있고, 좀 저리로 돈을 융통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쪽에 있다 보면은 돈이 벌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운이 되었을 때는 그 돈을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죠. 내가 어느 곳에서 굴르냐에 따라서 내가 낙엽에서 구르면은 몸에 낙엽이 묻고, 내가 보석밭에 구르면은 몸에 보석이 묻는 것처럼, 저런 내가 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여행사에 다니면은 외국에 많이 다닐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내가 은행에 다니면은 은행에서 돈을 싸게 융통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재물이 많은 그런 사주들이, 그러니까 제다신약을 포함해서 재물이 많은 사주들이 그 재물을 어느 시기가 되면은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당장 뭐 돈이 없다고 한탄하시지 마시고 때를 좀 기다리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금은 간목을 봤을 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 신금이 을목을 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자꾸 십성 얘기를 하지만은 이 천간에서도 십성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지만 나중에 십성을 공부하시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편재지 않습니까? 편재고, 편재다 보면은 내가 좀 지배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 신금의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것으로 저 을목을 꽉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신금이 남자고 반대로 을목이 뭐 여성이다. 뭐 그러면은 저 여성분은 가뜩이나 남편이 신금이라 힘든데 역시 편관으로 또 작용하면은 저 을목 입장에서는 남편 보기가 좀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간목 입장에서 내가 남자가 신금이고 그 여성분이 간목이라는 거죠. 간목인데 내가 신금이 좀 약해요. 이렇게 뿌리가 없으면은 남자도 역시 여성분이 너무 이렇게 훌륭하고 잘났기 때문에 괜찮은 여자분이기 때문에 되려 좀 주눅이 드는 그런 상황도 있고, 조금 그러니까 와이프가 더 높은 레벨에서 사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뭐 약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와이프가 부장이면은 뭐 남편은 뭐 대리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을목으로 봤을 때는 꺾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저 을목을 내 맘대로 해버리고 싶은 그런 신금의 마음이 좀 발동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내가 좀 별 의미 없이 뭐 얘기하고 행동한 건데 을목 입장에서는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을목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신금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좀, 그러니까 을목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한 이 을목이 지지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런 묘목이 되거든요. 묘목이 되고, 신금도 지지로 내려오면은 묘목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지지에 대해서 뭐 형충파해를 배우겠지만은 이 묘유충이라는 것들이 이제 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에 을목 신금이 있어도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사주에 역시 묘나 유나 이런 글자들이 같이 있으면은 더 그 작용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묘유충 같은 경우는 도화의 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이 음양이 좀 교체되는 시간이거든요. 이거는 아침 6시 기준으로 해서 뭐 전후, 이거는 저녁 6시 기준으로 해서 좀 전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문란해질 수 있는 그런 물상이죠. 그러니까 사치할 수도 있고, 뭐 약간 바람도 많이 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도화의 중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사치와 여자는 뭐 여자든 남자든 좀 그런 쪽에 이제 관심사항이 좀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현상들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운이 좀 왔을 때, 뭐 묘년이다, 유년이다 이런 해가 왔을 때도 그렇고, 묘월이다, 유월이다 그러면은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사주에 있는데 그런 글자들이 그런 계절이 오면은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을목을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아, 내 사주에 신금도 있고 을목도 있다 그러면은 을목이 되는 그런 십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도 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십성이 되는 그런 사람의 그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신금이 병화를 보았을 때는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금이 제일 좋아하는 글자 중에 하나예요. 이 십천간 중에서 병화를 가장 좋아한다. 이유인즉슨 보석을 빛내주는 그런 역할, 조명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신금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신금 입장에서는 관성이지 않습니까? 관성이라 내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내가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예도 높아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도 있고, 관이기 때문에 권력도 있을 수도 있고, 어디 가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화를 이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신금 입장에서는 있으면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없다고 해도 크게 실망하시지 마세요. 운에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나를 이렇게 좀 빛내줄 수 있는 그런 그 파트너를 만나시면 됩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만나가지고 궁합적으로 좀 잘 좋으니까요. 그래서 내 상대방이 내가 필요로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을 때가 그 부부가 오래 해로할 수 있고, 뭐 연인이면은 사이가 되게 좋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오래 사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글자를 가졌을 때 나는 그 상대방에게 더 끌림이 있는 거죠. 저 남자와 같이 있으면은 내가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 저 여성분과 내가 같이 있으면은 내가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가 참 좋습니다. 본인의 그런 이 완벽함 이런 것들을 사방에 뽐낼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신금의 그런 가치를 높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저 병화의 특성입니다. 자, 신금이 정화를 보면은 어떨까요? 신금이 정화를 보면은 한마디로 다 된 밥에 좀 코를 빠뜨린다 라고 얘기하면은 신금 병화 있는 분들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좀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을 살아가시면서 좀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정화를 빨리 어디에 좀 보내버려야 돼요. 내 사주에 있지만은 저 정화를 이렇게 합해서 없애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어떤 남자? 임수가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역시 남자분도 신금 정화가 옆에 있으면은 임수가 있는 여자분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한테 있는 저 정화를 이렇게 빨리
그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줘요. 만날 때마다 내 정화 가져가 라고, 내 정화 좀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운에서도 이제 임수운이 오면 좋고, 지지에 해수라는 글자도 있으면 좋습니다. 지지에 해라는 글자가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신금이 이제 입장에서 이제 정화를 봤을 때는 무척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저 병관인데, 7살인데, 제가 언제 나를 좀, 언제 호시탐탐 노리면서 나를 괴롭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저 신금 일간에 있는 그런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였을 때, 결혼하였으면은 이제 부부가 이제 행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화를 옆에 두고 있으면은 왠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를 힘들게 한다? 라는 그런 좀 생각들이 계속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뭐 터치하고 사랑해주고 그래도 왠지 나는 그 사랑이 나한테 그 진심으로 와닿지가 않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금 입장에서는 좀 예민해질 수도 있고, 가뜩이나 내가 완벽하고 예민하고 철두철미한데 저 정화가 또 저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더더욱 더 그런 그 잠재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 발현이 되는 거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은근히 이상하게 이제 남자에 대한 그런 좀 피해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좀 거부감이 이렇게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좀 그런 거죠.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사랑해 주는 게 맞나?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신금 입장에서도 살아가시는데 좀 피곤하신 거죠. 이런 마음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무척 좀 피폐해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그 겨울철에는 조금 그래도 나아요. 해자 축월에 해자 축월에 태어나신 신금은 저 정화가 이제 좀 옆에 있어도 조금 그 의미가 좀 덜하죠. 왜냐면은 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화를 내가 이렇게 해수가 이렇게 암압을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리고 자월도 역시 춥다 보니까, 그리고 자의 지장간에는 임수라는 그런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금 입장에서는 저 정화가 무척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신금사주에 신금일간에 정화가 천간에 떴다 그러면은 일선으로 저 정화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운이, 저 정화가 어딘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운이,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운이 안 온다 그러면은 뭐 호숫가나 강가 옆에서 사시는 그런 것도 좋겠죠. 풍수적으로 좋겠고, 집에다가 이렇게 멋진 액자, 바다가 이렇게 보여지는 액자를 이렇게 해 놓으셔도 괜찮은 거죠. 풍수적으로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돼지고기 많이 드셔야죠. 돼지고기, 해수, 돼지고기 많이 드시고. 자,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저 정화가 무척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은 이제 해자축월에는 이 임수라는 이 글자가
물이 얼잖아요. 그래서 정화가 저 엄물을 좀 이렇게 녹여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정화가 약간은 쓰임이 있습니다. 해자축월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신금이 무토를 보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정인이지만은 안 좋아요. 정인이지만은 안 좋다. 왜냐? 나의 그런 존재를, 이 무토가 나의 존재를 희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매금이죠. 나의 보석이 땅속에 확 묻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열심히 이렇게 신금 어딨니? 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나는 어디에 있을까? 땅속에 묻혀서 나의 이 진가는 언제쯤 발휘가 될까? 누가 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의 가치를 평가해줄까?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목이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간목이 무토를 개발을 시켜줘가지고 좋긴 한데 사주에 간목이 없다. 그러면은 간목이 오는 때를 기다리시던가 아니면은 간목이 사주에 좀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시는 것도 파트너로 만나시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 신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그런 남자를 만났다. 나를 알아주는 그런 여자를 만났다. 내 여자분이 참 내 이성이 참 좋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무토를 봤을 때 매금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참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첫 시간은 아니죠. 천간 간목을 설명할 때 이제 간목이 큰 나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 걸음마도 떼고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은 일찍 조기 유학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큰 나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원의 울타리 안에서는 나무가 크게 자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구 밖에 멀리 이제 심어놔야 그 간목이 크게 클 수가 있다라고 물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금 역시 저런 이제 무토가 옆에 있으면은 어렸을 때 좀 부모 곁에서 빨리 좀 독립을 해가지고 내가 학교를 다니고 그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식이 좀 잘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이제 품 안의 자식이라고 참 곁에 두고 싶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고 싶고 그러는데, 오히려 부모의 사랑이 저 신금 입장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간목이 옆에 있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괜찮지만은 이렇게 토도 이렇게 하나 정도 있으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막 토가 이렇게 막 많은데 이렇게 신금이 있으면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금이 같은 천간에서 저 무토를 보았을 때에는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토가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고 좀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 있으면 좀 덜하죠. 당연히 그 의미가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옆에 없고 이렇게 천간에 무토가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바로 옆에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토를 보면은, 기토는 역시 이제 그 편관
그거죠. 편인. 편인. 근심과 걱정.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근심과 걱정이에요. 나를 좀 도와준다고 하는데 저 편인은 오히려 나에게 진흙을 묻히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안 도와줘도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토가 옆에 있으면은 역시 간목이 필요한 거죠. SOS, 간목, 찬스. 간목이 이제 갑계 합으로 해가지고 저 기토를 이제 빼주는 것도 좋고. 근데 간목이 빼줘서 좋긴 한데 간목이 사라지네. 나의 간목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좋다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임수 이 신금 보석을 깨끗이 닦아주는 이 임수가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닦아주려고 하는데 기토탁임을 해버리네요. 불사 기토 왜 그러십니까? 신금한테는 여러 가지로 참 악재이네요. 신금한테는 기토가 좀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기토를 그러니까 물상적으로 이제 풍수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풍수로 이제 기토를 좀 빨리 보내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기토가 이제 그 물상으로 했을 때는 도로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보석이 이제 도로에 떨어졌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보석이 이제 뭐 논밭에 그냥 흘려져 있다. 이렇게 뭐 장식장에 잘 예쁘게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될 그런 보석인데 내가 저 길가에 이제 굴러다니기도 하고 논밭에 굴러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참 어렵죠. 이 보석의 빛을 좀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신금 입장에서는 참 기토가 좀 덜 좋겠죠. 하지만은 기토가 한번 쓰임이 있을 때는 있어요. 기토가 언제 쓰임이 있냐? 뜨거운 계절에 뭐 4, 5, 2월에 저 정화라는 이 아주 나쁜 것들이 떴는데 아주 나쁜 게 있으면은 두 번째 나쁜 걸로 아주 나쁜 거를 좀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때론 좀 쓰임은 있기도 해요. 정화도 겨울철에는 좀 쓰임이 있듯이 특히 원수가 은인이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는 거죠. 자, 신금 입장에서 경금을 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천간에 이제 경금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예쁜 보석이고 장식장에 막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명리학자는 고철밭에 굴르고 있네 막 이런 식으로 신금이. 그러니까 신금이 이제 그 가치가 이제 쇠금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철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저 경금이 있으면은 나의 가치가 좀 훼손되고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고철더미에 들어간 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금은 겁재의 의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겁재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을목이라는 저 현재 재성도 경금이 먼저 홀라당 가져가 버리고, 간목이라는 저 큰 정제 나의 재물도 경금이 먼저 가서 탁 쪼개버리는, 내 거야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좀 이래저래 금전적으로도 하나 보탬이 안 되는 그런
경금인 거죠. 뭐 형제간에라도 내가 신금일주인데 앞뒤로 앞에든 뒤에든 경금이 저렇게 있으면은 내 형제한테 뭐 부모님의 그런 뭐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 형제한테 부모님의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경금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경금이 참 도움이 안 된다. 도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사주에 신금인데 경금이 있는데 뭐 이 방송 듣고 나서부터 뭐 동생이나 오빠 막 이렇게 형제지간 미워하지 마시고요. 내 사주가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경금이 운에서 약해지는 그런 운이 오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럴 때가 좋네요. 그러면은 경금이 있는데 정화운이 온다. 정화운이 온다. 이 정화평관이 왔을 때 경금이 옆에 있으면은 그래도 위기의 순간에 나를 그래도 형제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형제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뭐 형제가 없다 그러면은 사회에 나가도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이제 경쟁자들인데 내 앞에서 나의 공을 쏙쏙 가로채가는 그런 얄미운 상사, 얄미운 동료가 되겠죠. 하지만은 정말 위기가 닥치고 뭐 이랬을 때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맛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신금이 신금을 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신금이 신금을 보았을 때 항상 이제 천간에는 나와 같은 글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커요. 내가 독식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천간에 나와 같은 글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독식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신금, 병화. 이런 조합은 참 어렵죠. 왜냐면은 저 병화라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빛내줄 저 조명이 내 앞에 거를 좀 빛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앞에 거를 빛내주면서 나한테는 좀 그늘이 져요. 이거에.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앞에서 저러니까 좀. 그리고 또 똑같은 여자기도 하고 이 관성이지 않습니까? 이 조명이, 관성이, 명예가 내 앞에 있는 이 신금한테 먼저 가니까 나는 뒤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천간물상 다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런 이제 투합이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이 그래요. 이 좋은 거를 내가 온전히 독차지를 못하고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에는, 그쵸? 뭐 함께 사는 세상이라 뭐 나눠 가지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구성은 내가 이렇게 다 갖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구성 자체를 말씀드릴 때는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자, 신금이 신금을 보았고, 신금이 임수를 보면은
신금이 임수를 보았다. 많이 들어보시죠? 도세주옥이라고. 그러니까 깨끗한 물로 보석을 이제 씻는, 그러니까 씻어서 보석을 깨끗이 이제 물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놓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 보석의 가치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이런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묻었을 때 임수를 좀 깨끗이 씻어줘가지고 보석이 이제 가치가 있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옆에서 이제 병화가 이렇게 신금을 밝혀주면은 최고죠. 우리가 뭐 벽갑 인정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역시 신금 입장에서는 내 양 사이드로 내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글자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가치나 그 빛남이나 그런 그 삶의 이 격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정말 만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뭐 벽갑 인정에 버금가는 최상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보면 어떨까요? 개수가 이제 임수를 봤을 때는 식상의 기운이고 빼어난 신금의 이런 기운을 이렇게 뽐내는 거고요. 개수를 봤을 때는 임수를 봤을 때는 상관이고 개수를 봤을 때에는 식신이지 않습니까? 식신의 이제 전문성을 발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수가 임수만치는 못하죠, 솔직히. 임수만치는 못한데 가끔 이제 필요한 거는 무토가 있을 때 저 무토의 관심사를 개수한테 던져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거죠. 무게합으로. 무토가 신금을 이렇게 하는 거를 저 개수가 이렇게 무게합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신금이 저 개수를 봤을 때는 일단 머리가 좋겠죠. 이렇게 금수가 되다 보니까 나의 이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 식신으로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상관인 임수만큼은 못한 거죠. 못하지만은 그래도 개수가 그냥 보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뭐 좀 크게 뭐 나쁘진 않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벌써 신금을 거의 다 했네요. 제가 좀 얘기하는 게 좀 느리다 싶으면 좀 빨리빨리 돌려서 보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임수, 개수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상하네. 자, 다음 시간에는 임수, 개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이 잘 안 돼. 자, 다음 시간에는 임수, 개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임수, 개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 안 좋아. 자, 다음 시간에는 임수, 개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다음 시간에는 임수, 개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